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위탁받은 모두의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신영규라고 하고요. 사회적 경제가 뭔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거기로 진입하는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설명할 때 시장 경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시장 경제 시스템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라 하면은 이윤의 극대화, 수익,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돈을 많이 벌 것인가에 중점을 준다 그러면은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으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라고 딱딱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그렇게 검증된 영역에서의 경제활동도 언제 망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데 돈을 목표로 하지를 않고 뭐 사회적 가치, 공동이익 이걸 목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사회적 가치가 약화된 부분, 그 부분에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일 협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사회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버리면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살면서 뭔가 지금 불편한 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아예 비즈니스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2015년도에 나온 그래픽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OECD 국가 중에 1등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산율, 이거 2014년도 건데 그때 그래도 1.23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0.83, 0.81 그랬죠, 그죠? 보통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려 그러면은 2.1명, 과학적이거나 수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의 어떤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2.1명 정도는 필요하더라. 고등교육은 이거는 1등입니다, 1등. OECD 국가들 특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젊은이들은 왜 대학을 가지 않을까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게, 대학을 안 가는 게 평생 더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럼 막 자격증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죠? 최소한의 학력 자격증을 요구를 합니다. 그 학력 자격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떤 뭐 기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직업 능력을 나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치를 올리는 그런 자격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학력이라는 그 자격증, 졸업장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갈 수밖에 없고 4년 이상의 시간을, 돈을 어떻게 보면 헛되게 쓰고 있다는 거죠. 연간 노동시간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연간 노동시간이 2등입니다. 한국의 총 근로시간하고 독일의 1년 동안 일하는 노동시간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무려 3개월이나 더 많습니다. 독일 노동자들보다. 뭐 사회복지 기타 등등 뭐 가계부채도 높고요. 자살률 계속 1등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1등일까요? 일반적인 연령대에도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노인 자살률이 이게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1등이기 때문에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노인 자살률이 전체 자살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봐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뭔가 우리가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는 그래서 그 영역마다 부분마다 혹시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걸 소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수행을 하면서 결국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산업혁명 위에 생긴 과정들입니다.
크게 한 4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공황으로 원래 제일 처음에 있었던 자본주의 시스템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뉴딜 정책 등등을 통해서 이 경제 공황을 해결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수정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19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부터 얘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국가 또는 정부의 실패라고 그러고.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나타났는데 지금 이것도 2008년 경제 위기 등등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이것도 더 이상 유지 불가능을 하니까 새로운 어떤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들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소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사회 문제 해결하는 그 프로세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게 과연 될까? 힘들 건데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서울우유 혹시 통을 조금 상세하게 보신 분이 계신가요? 서울우유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협동조합입니다. 대부분의 축산 농가들이 저쪽 대관령에 그런 큰 농장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냥 집에서 몇 마리, 10마리, 20마리 이 정도밖에 가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통업 하는 사람들에게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공장까지 만들어서 큰 기업들이 되어버리죠. 혹시 이 사람 압니까?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하동 출신인데요. 서울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옛날에 유행했던 죽집을 했어요. 그런데 죽집이 여러 가지가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니까 이것도 힘들어져요, 경영이. 그래서 죽집을 접고 딴 걸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죽을 하나 주문하면서 간을 하지 말고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죽을 간을 안 하면 무슨 맛으로 드시려고요? 그랬더니 우리 애 주려고. 그 손님이 사업 아이디어를 준 거죠. 아 맞네. 간을 안 하면 이유식이 될 수 있겠네. 또 환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왜 꼭 간을 해서 판다고만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 일을 당장에 접고 하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원료가 친환경적인 것. 대부분의 아마 이유식 만드는 회사들이 친환경이라는 것을 강조할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그런 거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 회사의 위치만 딱 띄워놔도 아 이건 그냥 친환경이겠구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동이라는 청정한 지역에 가서 청정한 재료를 가지고 만듦으로 인해서 이유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을 합니다. 가니까 밭이랑 논이랑 막 놀려놓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고 해봤자 팔리지도 않고 팔아봤자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팥 좀 심어주이소, 콩 좀 심어주이소. 그래서 놀고 있던 땅이 다시 살아나고요. 마을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수익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을과 그 주변 마을들이 살아납니다.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해요. 작년 연말 그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대표가 일어나면 눈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눈 치우러 가자. 눈을 치워야 택배차가 들어오니까요. 그죠? 그런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잠 없는 동네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눈을 다 치워놨어요. 길을. 다들 각자 살기 바쁜 게 현대 세상인데 하동 악양에서는 새롭게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이제부터는 그냥 특별하게 막 큰일이 안 생기는 이상 이 마을은 알아서 돌아갑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영역 또는 기업의 영역 종류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요 4가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그리고 자활 기업을 사회적 경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은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2012년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5명의 뜻이 맞으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자활기업은 좀 특수합니다. 이거는 지역마다 지역 자활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주로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활 사업단, 자활 공동체들을 만듭니다.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자활기업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기업 말 그대로 마을 단위의 어떤 기업을 만드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협동조합은 법인격을 갖출 수 있는 주식회사처럼 설립이 가능하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이거는 그냥 타이틀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활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본적인 특성이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두 번째, 소위 사업개발비라는 것을 지원해 줍니다.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우리 기업을 홍보를 하고 싶다, 이 사업을 조금 더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존재를 한다. 왜요? 그만큼 유지하기가 어렵고 다른 기업이나 다른 단체들은 관심도 안 두는 영역이고, 왜? 큰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국가에서 하려고 해서도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574개 정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창원에만 405개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기업이 뭔지는 몰라도 듣거나 보신 분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사회적 경제기업을 창업을 하신다든지 하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최소한의 그 관심, 사회적 경제기업에 관심을 가지만 주는 것으로도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힘을 내어서 우리나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속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